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책 리뷰 가져왔어요.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이명주 작가님 책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랑 사이좋게 지내기는커녕 자꾸 싸우고 속상하고 말 안 듣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그러면서 속상한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엄마랑 아이가 줄다리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너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엄마는 왜 나한테만 난리야? 그러면서 이 맨 밑에 문장에 가슴이 심쿵합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과연 나를 부모로 선택했을까? 네.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정서적으로 자존감 높게 할까? 늘 고민이 많아요. 그죠. 학교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와의 관계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좀 잘 다룬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 광고 이벤트 도서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고 이 책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읽고 싶은 사연을 적어주시면 출판사에서 10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명주 작가님은 다들 아시죠? 진짜 책을 많이 쓰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교육 전문가이자 소통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 책 읽어주기의 기적, 큰소리 내지 않고 우아하게 아들 키우기, 하루 5분 엄마의 말 습관, 엄마가 알려주는 아이의 말 공부 등등 많은 책을 출간하셨고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명주 박사의 그림책 육아도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읽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대화를 해야 되고 엄마가 뭘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읽으면 이런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때는 좀 참고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참 힘든 것은 잘 안 먹고 잘 안 자고 낯을 심하게 가리고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일 때 이거를 엄마가 다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 키웠나? 걱정되고 그런 감정을 늘 경험합니다. 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제라고 해요. 흔히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의 정보력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잘못됐을 때, 내 탓인가? 내가 정보력이 없고 내가 뭐 잘못하고 말도 잘못했나? 이런 불안과 조급함을 불러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발달이 늦는 것 같고 내가 모자라서 우리 아이 사회성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리 아이 눈치 보는 것 같고 일관성이 내가 없어서 우리 아이가 흔들리는 것 같고 환장하겠죠. 가장 어려운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아이를 바라볼 때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책을 읽어서 멘탈을 잡고 네, 나아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네. 전두엽의 영역 중에 하나가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이래요. 근데 아이들은 전두엽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일, 다음, 미래, 대학 갈 때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막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좀 빨리 습관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욕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게 중요한 거죠.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이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이미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놀고, 그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그죠? 자, 우리 여자들은요, 80년대, 70년대 살아오신 분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풍요롭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돌보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정서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승희 씨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나이 때 제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유별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혹시 여러분 아이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힘들게 안 했는데 얘는 왜 그러지? 우리는 뭐 사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이런 말 못하고 살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맨 먹고 싶다 그러고 놀고 싶다 그러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해주면 해줄수록 더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선생님 무서운 줄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원망하게 되고, 나는 알아서 다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자, 이 승희 씨라는 분은요, 본인은 의존한 사람이 하나 없었대요. 엄마에게 의존할 수 없었고, 아빠에게 의존할 수 없었고, 나는 착하고 말 잘 듣는 효녀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가 또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의지만 하고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희 씨는요, 아이에게 뭘 강요하게 되냐면 어른스러운 태도, 어른스러운 습관, 어른스러운 모습을 강요하게 됩니다. 어른스러운 아이는 착한 아이야. 어떤 아이였어? 내가 그렇게 살았죠.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어른스럽게 착하게 철이 든 아이로 산 거예요. 그래서 게임만 계속하고 노는 아이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속이 터지죠. 착한 아이로 자란 엄마들이 더 이제 양육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어떤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네요. 또 그리고요, 부모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아껴 써, 이런 거. 돈이 없어. 자, 근데요, 아이에게는요, 이렇게 들릴 수 있대요. 너한테 쓸 돈은 없어. 너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 너무 마음 아프다. 그죠? 단순히 장난감을 안 사주고 놀러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아깝다. 너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 들릴 수 있대요. 돈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내가 뭔가 욕구를 얘기할수록 너한테 돈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미안하고 엄마한테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아이 앞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말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돈이 없어. 누가 사업이 망했고 힘들고. 저도 재테크 강사로서 돈을 이제 아끼면서 아이들에게 너한테 쓸 돈이 없어 라는 에너지보다는 지금 엄마가 돈을 모아서 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 차를 살 준비를 하고 있어.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어. 너희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모은 돈으로 실제로 여행을 가고 또 맛있는 거를 먹는 풍요의 경험도 함께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낄 땐 아끼더라도 보상을 꼭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이런 때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기본적으로 내 탓이요 하는 DNA가 있대요. 아이가 아파도 내 탓이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산만해도 내 탓이고, 아이가 눈치가 없어도 내 탓이고, 집안이 지저분해도 내 탓, 하다못해 출산 후 회복되지 않은 몸매까지도 모두 내 탓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는 환절기니까 감기에 걸리는 것이고 집중력이 부족한 나이여서 산만한 거라고 해요.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은 내 탓이 아니구나. 원래 이 아이의 발달 단계는 이렇구나.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구나.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내 아이만 바라보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사로잡힐 수 있어요. 어떤 엄마는요, 어렸을 때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 태어나서 되게 차별을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조차도 남동생이 더 많이 먹고 누나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억울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느 날 계란 후라이 때문에 동생이랑 싸웠대요. 왜 너 2개나 먹어? 누나는 1개도 못 먹는데. 너 맨날 먹잖아.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걸 보고 버럭 화를 내면서 나이가 몇 살인데 그깟 계란 후라이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것도 밥상머리 앞에서 누나가 되어가지고 동생에게 그 정도 양보를 못해?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죠.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기 전까지 늘 이런 말을 들었대요. 다 큰 애가 어쩌고 저쩌고, 마지가 되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동생들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계집애가 어디서 여자애가 쓸모가 없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가족들 사이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들고요. 불안하고 나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은 굉장히 큰 공포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서적인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꼭 매를 맞고 맞아서만 폭력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폭력을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겪은 것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아 선호가 아니라 요즘은 여아 선호가 생길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아이를 미워하든 내 남편을 미워하든 어떤 상황을 싫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 투영된 자신의 어떤 부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은 거슬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건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이래요. 그래서 내 부모가 밉다, 내 자식이 밉다, 동생을 때리는 뭐 언니가 밉다, 이럴 때는 모두 내 안에 그 불편한 부분,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친밀한 스킨십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는 게 어색하대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상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할 필요가 없고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늘 고함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아이에게 상냥하게 말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자신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짙은 패배감과 상실감을 불러온다. 예전에 우리가 남이랑 비교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아이를 키우고 애한테 저렇게 해주고 어머 집도 깔끔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런 걸 보면서 나랑 비교할 때마다 내 애가 잘못하나? 내가 애 잘못 키우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 고갈을 막으려면 자아가 고갈된대요. 멘탈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육아가 너무 힘든 일이죠. 부모가 먼저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대요. 근데 사실은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 먹고 잘 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아이가 쫓아오죠, 울면서. 자, 우리는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해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살아있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너랑 나랑 살아있으면 됐다. 먹고 자고 살아있으면 됐어. 좋은 엄마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엄마는. 화도 많이 냈습니다. 사과도 많이 하고요. 자, 우리는 자아 고갈을 막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데 나의 에너지가 외부에서 충전이 되는지 내부에서 충전되는지를 익혀야 된대요. 파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외부와의 단절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 막 만나서 놀면서 기운을 얻는 사람이 있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는 워킹맘의 경우는 혼자 있는 게 정말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 이명주 박사님은요, 힐링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목욕 시간만큼을 확보하래요. 평소 보지 않았던 내 발가락도 보고 물에 퉁퉁 부른 손가락도 쫙 펴서 찬찬히 살펴보래요.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은 뒷모습도 거울에 비춰보며 오늘 고생했네 라고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정서적 찌꺼기를 씻어내래요. 나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있어. 꾸정물이 빠져나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꼭 그 시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박사님도 자주 인용하시는데 가끔은 정말 고래가 춤추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이 든대요. 고래는 춤을 추는 동물이 아니죠. 차라리 부모에게 혼인하거나 지적을 받으면 작은 반항이나 반발이라도 할 수 있지만 부모한테 혼나면 왜 그래? 막 엄마 미워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지나친 기대와 칭찬을 받은 아이는 반항도 못한대요. 우리 엄마가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니까. 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춘기인 우리 아이는 제일 싫어해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막 저한테 막 화를 냅니다. 칭찬이 부담스럽구나. 네. 엄마가 기대하는 것이 또 싫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걱정될 때 되게 많죠. 걱정될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대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수치심, 그리고 내가 너무 한심한 거, 이거를 아이에게 덧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물에 물 탄 듯하고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사람이 될까봐, 나처럼 의욕이 없는 사람이 될까봐, 나처럼 한심한 낙오자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평소보다 더 큰 분노를 불러와서 아이가 뭐 좀 이렇게 할 때 쟤는 왜 저러지? 누굴 닮아 저 모양이지?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 알아차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처럼 될까봐 되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나처럼 안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되게 직업이 좋고 내가 뭐 의사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 그럼 너 당연히 서울대 나와야지. 이렇게 또
나처럼 꼭 돼야 돼.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겠죠. 창피하게 왜 이러는 거야? 공부를 왜 안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의 많은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 뭐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아이들의 핵심 감정은 생후부터 6살까지 형성이 된대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 양육자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끊임없이 요구가 좌절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거나 좀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자기 패배적 행동을 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적개심 같은 방임된 억압된 감정이 이렇게 풀어져 있다면 요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너무 가기 싫어하면은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 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가면 친구도 만나고 밥도 맛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요 나이 때까지는 아이들 잘 돌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왜 집에서 돈을 안 벌고 있을까? 나도 나가서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함께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자, 요즘처럼 계속 이렇게 집에 같이 있고 하면은 화가 날 일이 많아요. 자, 근데 화나는 진짜 원인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랑 똑같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동동 구를 필요가 없대요. 그걸 멈출 수 있대요. 자, 우리는 보통 내 안에 화가 날 때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화가 난 거구나. 아이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안한 거구나. 질투가 나서 내가 또 선을 넘었구나. 이걸 알아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대요. 아이가 먹고 싶은 건 다 얘기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는 그런 욕구를 충족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투가 납니다. 쟤는 자꾸 해달라는 걸 왜 저렇게 요구해?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네. 욕심도 많아. 이러고 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주지 않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아이는 부모의 화를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봤죠.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 선생님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폭탄을 맞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오늘 바깥일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오늘 남편이랑 싸웠지. 내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몸이 별로 안 좋아.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짜증내서 미안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짜증내고 화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 안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대화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요거 하나 제가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 가져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싱가포르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놀란 목소리로 아이 깜짝이야 이랬대요. 봤더니 이제 그분 모자에 새똥이 떨어진 거예요. 보통 재수없어 더러워 막 이럴 텐데 그분이 이제 모자를 벗어서 새똥을 본 다음에 새똥을 머리에 맞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로또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일행들이 막 웃었대요. 웃기니까. 그걸 막 씻으면서 모자를. 오죽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엄마 저 아저씨 되게 재밌나 봐. 나도 새똥 한번 맞아보고 싶어 라고 했대요. 자, 삶을요 심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바라보는 태도 너무 좋겠죠. 이게 부모가 일상에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놀란 감정을 나쁜 감정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어른의 내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지금 39인데 39의 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어린아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슬픈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상처받은 기억과 사랑받은 기억이 공존하면서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유년 시절의 감정이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해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도 사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뒤늦게 이제 그것을 이명주 박사님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합니다. 그죠? 곁에 있는 사람, 특히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그리고 상황별 대화법, 대처법, 나를 들여다보는 법 잘 되어 있어요. 이 책, 사랑과 의지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 화내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감정 심리 특강을 책 한 권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이 어른이 돼야 된다면 저는 제가 어른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책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남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